임실군이 수년째 수확도 못하면서 온나무 재배 단지를 늘려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이 인근 비료 공장과 관련이 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시군이 11곳으로 늘고 발행액도 4,200억 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태풍 피해 복구에 나섰다가 숨진 베테랑 소방관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실군은 6년 전부터 온나무 관련 사업을 위해서 120만 제곱미터의 온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해왔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지만 제대로 자라지 않거나 죽어버린 온나무가 수두룩합니다. 수확도 어려운 실정인데 임실군은 온나무 재배 면적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 신덕면의 온나무 재배단지입니다. 수십만 그루의 온나무를 심었지만 온통 풀밭으로 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나마 잘 자란 나무들조차 풀밭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풀베기 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 토양이 안 맞는가 봐요. 청근성이라.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임실군은 지난 2013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세운 농업법인과 함께 온나무 특화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120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곳 마을 야산 부지에 모두 38만 그루의 온나무를 심었습니다. 단일 재배 단지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11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온나무 상태는 형편없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농업법인에 참여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경찰에 고발장이 날아들면서 올해 사업마저 중단됐습니다. 사건이 이제 곧 끝나갑니다. 다. 내년부터는 이제 시작을 해야죠. 올 한해 관리를 맡은 임실군 역시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제 그 조림 사업은 지원을 안 해드렸고요. 기존에 그 조림했던 온나무에 대해서 그 풀베기는 저희가 했어요. 온나무는 적어도 7, 8년가량 키워야 오치렉과 약용, 식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직 한 차례도 수확을 못한 데다 앞으로도 많은 수확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임실군은 오는 2023년까지 재배 면적을 400만 제곱미터로 늘리고 60만 그루 이상의 온나무를 더 심을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환경부가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환자 발생과 관련해 인근 비료 공장과의 관련성을 공식으로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주민들의 피해 보상 청구 소송과 구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장전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환경부는 장전마을 인근 비료 공장을 조사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TSNA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염물질인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인 PAHS와 중금속 등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장전마을 주민의 집단 암 발병과 비료 공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정만 될 뿐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작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대기적으로 배출돼서 공장 근로자와 공장 인근 장전마을 주민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과 환경단체는 비료 공장에 면제부를 준 데다 피해 보상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인과관계가 있다 결정을 내려줘야 그나마 보수적인 이 법원에서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환경부가 주민과 전문가들의 반발에 석 달 만에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환경부는 주민들에게 보낸 역학조사 최종 결과 보고서 초안에 비료 공장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주민들은 피해구제법에 의한 피해 보상과 소송에서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구제 대상으로 해석하기가 매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기금을 통해서 주민들을 피해구제하겠다라고 입장을 가졌었거든요. 이제는 법률적으로 주민들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주민들의 의견이 제출되면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역학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군산에서만 쓸 수 있죠. 전북에서 이런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시군이 11곳, 발행액은 4천억 원이 넘어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이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야채를 고른 손님이 지갑에서 꺼낸 건 현금이나 카드가 아닌 지역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을 사면 은행에서 10%를 떼주죠. 그만큼 남으니까 우리한테 이익이니까. 지역 상품권이 반가운 건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권으로 재래시장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최소 한 40~50%, 50~60%는 올랐습니다. 진짜로요. 올해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시군은 11곳으로 지난해보다 6곳이 늘었고 2개 시군이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행액도 지난해보다 4배가량 늘어난 4,300억 원가량,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판매 금액도 지난해 3배인 2,9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지역 상품권 발행이 확대되는 건 시군마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가맹점의 매출이 15배가 증가하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이 지속적으로 효자 노릇을 하려면 과제도 있습니다. 가맹점을 늘리고 지자체 복지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상품권 수요를 늘려나가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역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구매를 많이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군산시만 도입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처럼 지역 상품권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는 일도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민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 100여 명이 전주시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오늘 오후 반나절 경고 파업을 벌였습니다. 민간위탁업체 소속인 이들은 정부가 청소대행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위해 시군별 논의기구를 만들라고 권고했지만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이 아산면 소각장에 대한 공론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각로 설치를 시도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창 아산면 소각장 반대 대책위는 오늘 집회를 갖고 고창군이 약속을 어기고 소각로를 반입해 설치를 시도했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고창군청과 아산면사무소, 소각장 예정지 앞 등 3곳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소각장 반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산 미군기지에서 오수가 누출돼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8일 미군기지 오수관 균열로 오수가 흘러나온 것을 확인했다며 미군과의 협정에 따라 내일까지 배관 교체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미군기지 오수 누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뛰어간 소방관들이 없었다면 지난 주말 태풍 피해는 더 컸을지 모릅니다. 태풍 피해 현장을 누비다 사고를 당한 소방관이 결국 숨졌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지만 젊은 대원들과 똑같이 현장을 지켰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부안 한 시골집 마당. 소방대원들이 기구를 들고 들어섭니다. 얼마 뒤 다급하게 뛰어오는 구급대원. 곧 한 소방관이 들것에 실려 옮겨지고 동료는 의식 없는 그의 가슴을 쉴 새 없이 누릅니다. 태풍 피해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51살 권모 소방입니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권 소방이는 3m 높이 지붕에 지체 없이 올랐습니다. 119다 신고를 했더라고. 나무가 쓰러지니까 비 와가지고 스레트가 이것이 약해요. 비 맞으면. 지붕은 무너졌고 머리를 크게 다친 그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권 소방이가 일하던 부안 안전센터는 전날부터 28차례 쉴 새 없이 태풍 피해 현장에 출동했고 나이 50을 넘긴 그도 20, 30대 젊은 대원들과 똑같이 태풍 현장을 누볐습니다. 비번자도
비상근무로 들어와서 근무를 같이 하니까요. 해도 인력이 부족한 편이죠. 너무 지쳐 있었어요. 일단 얼굴에 피곤하다 딱 정부는 고인에게 훈장과 1계급 특별승진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고인의 연결식은 내일 오전 10시 부안 소방서장으로 엄수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태풍 링링으로 도내에서는 1,471헥타르의 농경지에서 벼 쓰러진 피해가 발생했고 과수원 241헥타르에서 낙과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남원이 371헥타르로 가장 많고 고창 301, 부안 286, 순창 220헥타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공무원과 육군 35사단 장병 등 1000여 명의 인력이 벼 묶어 세우기와 낙과 피해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4년제 대학들이 수시 모집 전형을 위한 원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대학별 경쟁률을 보면 전북대 6.6대 1, 군산대 4.5대 1, 원광대 5.4대 1, 전주대 5.2대 1 등입니다. 각 대학은 다음 달 중순부터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오는 12월 9일까지 수시 전형을 마무리합니다. 60대 남성이 실종 신고 9일 만에 전주의 한 야산에서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전주시 평화동 고덕산 정상 인근에서 탈진해 있는 61살 박모 씨를 수색견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지난 2일 아침 7시쯤 등산을 나갔다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의 신고에 따라 그동안 200명과 수색견을 동원해 수색해왔습니다. 박 씨는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었고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실사선문화재전위원회가 제28회 소충사선 문화상 수상자 9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수상자는 대상 김진 광복회 자문위원장, 특별상 고 이양근 전 전북대 병원장, 문화예술상 코미디언 이용식 씨, 언론상 서현철 전 전주 KBS 총국장, 모범공직상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 농업상 최광식 한국팜스테이 중앙회장, 의학상 김유나 의학박사, 향토봉사상 유유순 여성소비자연합회 전북지회장, 특별공로상 가수 남진 씨 등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입지자들의 새 분리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남원시 의회 강성원 윤기한 의원과 임실군 의회 진남근 의원은 민주당 박희승 남원 임실순창 지역위원장과 도의회를 찾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복당 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임순 선거구는 내년 총선에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5명의 입지자들에 나선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 조직의 전위부대가 될 지방의원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자유한국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21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인터넷 한 사이트에 자유한국당 당사가 있는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글을 올려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3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도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그 뒤로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